이제 약속한 시간이 돼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저는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태아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이다. 지난해 4월 29일 대법원은 부모의 업무로 기인한 자녀의 건강손상도 산업재해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도체 직업병에는 백혈병, 뇌종양 같은 직업성 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산, 불임, 자녀 건강손상 이런 생식독성 질환들이 더욱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시작된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핵심 산업인 대만에서도 다수의 사례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반올림도 오래전부터 자녀 질환에 대한 제보가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대법 판결로 이제 이분들이 산재로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이분들을 보호할 어떤 제도적, 법적 변화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분들의 오래된 고통을 계속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반도체 업무로 자녀의 건강손상 피해를 입은 피해 노동자 3분이 산재 신청하는 것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가 이분들의 고통을 더는 방치하지 않도록 규탄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요구를 알리는 우리의 요구를 알리는 구호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마지막 4글자만 3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 손상 산업재해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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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자녀 산재를 인정하도록 산재법을 개정하라!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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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첫 번째 발언입니다. 기나긴 투쟁 끝에 지난해 대법 판결로 태아 산재 제도가 필요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투쟁에 대해 의료연대본부 이항춘 본부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29일 의료연대 본부는 10여 년의 투쟁을 거치면서 마침내 태아 산재가 대법원으로부터 처음 인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사건은 2009년 항암약을 조제하던 임신한 제주의료원 간호사 12명 중 5명을 유산하고 태어난 아기 7명 중 4명의 아기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난 일입니다. 임신한 간호사들에게 미국 식품의약처에서 기형아 발생을 이유로 임산부에게 금지된 약물을 제주의료원은 임신한 간호사들이 다루었습니다. 2016년 진행된 2심에서 유산의 경우 산재가 인정되었지만 살아남아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게 된 아이들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선천성 심장질환과 여성 노동자의 업무 관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자녀가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태아는 모체인 엄마와 구분할 수 없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태아는 노동자가 아니라서 산재보상보험법의 수급자가 될 수 없고 근로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고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렸습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10여 년 넘는 법정 싸움이 또 다른 노동자들에게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서울고등법원이 태아산재를 부정한 판결의 근거인 현재 산재보상보험법을 빨리 시급하게 개정돼야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당사자 조합원들은 아픈 아이를 들쳐업고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업무 연관성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내어야 했습니다. 태아산재 판결은 다른 사업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담감도 컸고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끈질기게 투쟁했습니다. 지리한 법적 공방, 사회적 여론화를 위한 토론회, 기자회견,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 등 수없는 투쟁을 거리에서, 국회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요구를 하며 우리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임신한 노동자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산재보험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이제는 나왔기 때문에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정은 탄력을 받고 빨리 개정되지 않을까 저희는 무척 기대를 해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투쟁을 거친 대법원 판결이었기 때문에 산재보상보험 개정도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판단했지만 벌써 1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10여 년의 투쟁을 통해 산재로 인정되었지만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아직까지 보험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법에는 2세 산재 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보호 의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법원은 확인하고 인정해 주었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할 국회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이 상황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업무상 재해로 영향을 받은 태아의 건강 손상까지 포괄하도록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사건은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식 독성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고 삼성전자 반올림 중재안에 2세 질환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 4개월 동안 반도체 공장 노동 자녀들의 2세 질환 의심 제보가 19건이나 들어왔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2세 질환 문제 제보는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등 여러 의원이 산재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자신의 업무로 인해 아픈 아이를 두고 법적 다툼을 해야 할 노동자가 이제는 제주의료원 말고 없었으면 합니다. 태아는 노동자가 아니라서 산재보상보험법의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에 뒤떨어진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이 바뀌지 않아 반올림의 산재 신청이 불승인될 수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저하지 않고 이 길을 나서려고 합니다. 3명의 피해자가 산재 신청에 나서지만 3명의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주의료원 태아산재 투쟁을 10년 동안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에 누군가 힘들게 결단하게 나섰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이 함께 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여 나선 길이 가족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 된 노동자가 한 해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이 사회에서 업무로 인해 건강 손상을 입은 2세들이 보호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의료원 태아산재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달래진 게 없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투쟁 중인 것입니다. 의료연대 본부는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현장,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투쟁을 할 것입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만들기 위해 오늘 힘든 이 자리에 선 우리들입니다. 함께 힘을 주시고 같이 이 힘든 여정에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10년을 싸워서 대법원에서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 아직도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바가 없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기가 막힙니다. 제발 정부와 국회는 이분들을 더 이상 고통에 내몰지 말고 제 할 일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발언입니다. 전자산업 생식독성 문제에 대해서 반올림 조승균 의무사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자산업 직업병이 백혈병, 뇌종양 등 본인의 이제 암과 희귀 질환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생식독성 문제도 전자산업에서 매우 큰 이슈였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시작된 미국에서 이 직업병 문제가 시작된 것은 다름 아닌 유산과 이게 기형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업들 위주로 이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결과가 유의미하게 위험하다고 나와서 그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개별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반도체 산업 생산 자체를 해외로 외주화시키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 반도체 산업이 가장 많이 발달한 대만에서도 2세 선천성 장애 그리고 그로 인한 영아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이미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느냐? 한국에서도 반도체 생식독성 문제가 전혀 보고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2세 선천성 질환이나 아니면 장애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보고가 없지만 본인의 이제 유산, 사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 결과가 있고 이미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공장에서 생식독성 위험이 나타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는 역시 다양한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너무나 많은 화학물질, 너무나 유독한 화학물질을 많이 대량으로 사용하고 그 화학물질 중에는 또 수많은 생식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반도체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해물질 중에 생식독성 물질이 확인된 것만 해도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태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미 보고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거해서 저희 직업환경의학과 김현주 교수님이 이 생식독성 피해자분들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상당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고온 작업 아니면은 중약물, 스트레스 이런 다양한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도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자기가 본인이 위험한 환경에서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위험한 환경에서 일했다고 인지조차 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었다고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산업에서 이런 다양한 위험성에 기반해서 저희 지금 피해자분들이 3분이 나섰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저희 제보로도 30명 넘는 피해자분들이 제보를 주신 바 있고, 그리고 삼성 지원보상위원회에도 20명 넘게 선천성 기형과 질병으로 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제대로 연구가 돼서 실태 파악이 된다면 훨씬 더 크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산재를 신청하는 피해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비록 이 자리에는 나오지 못하셨지만 3분의 피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담은 글을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계신 이슬아 노무사님, 문은영 변호사님, 이종란 의무사님이 이 피해자분들의 이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슬아 노무사입니다. 피해자 김혜준님의 자세한 재해경위 요약은 보도자료 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언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삼성 기획공장에 취업했을 때 부모님은 못난이가 삼성에 들어갔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20년간 삼성에서 일을 했습니다. 챔버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시끄러웠고 케미칼 냄새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심했으며 눈이 따갑고 온몸이 간지러워 5년간 피부과 약을 달고 살았지만 저희 여사원들은 그 냄새의 정체를 알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한 채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려운 것을 참고 억지로 약을 줄이며 선물같이 얻은 아이가 저희 아이입니다. 아이가 4, 5개월이 되었을 때 정밀 초음파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계속 고개를 갸우뚱 하셨습니다. 왜냐고 물으니 아이의 콩팥 하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저는 클린룸에서 일을 했고 그때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집에서 울지도 못했기 때문에 회사만 가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하필 내가?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걸 참고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콩팥 하나가 없는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도 정수리에 지방이 쌓여서 머리가 안 나는 지방종이 있었고 그냥 두면 암이 된다기에 어렸을 때 저희 아이는 큰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황달이 있어서 그 갓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며 소변 역류 검사를 하는데 검사실에 엄마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검사에 고통을 겪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돌전에 큰 수술을 마친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혈뇨를 보기 시작했고 병의 원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콩팥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조직 검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2, 3년간을 병원을 전전하다가 IgA 신증이라는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어렵게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IgA 신증은 어린 시기에 좋아졌다가도 청소년기에서 성장하는 것이라 조금만 잘못하면 나빠지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보험이 적용 안 되는 약을 복용해야 해서 한 달에 약값만 150만 원, 200만 원씩 들었고 아이의 몸은 자주 붓고 얼굴이 까매졌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이는 활달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동물도 좋아합니다. 제가 근무할 때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에 아이가 약간 아프지만 이후에 큰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일하다가 아이가 아픈 가족들의 존재가 더 가려지지 않고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빨리 아이의 직업병을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두 번째 산재 신청을 한 김은숙님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특히 그 조립공정에서 가장 유해하다는 몰드 공정에서 일을 하셨고요. 1991년 1월부터 98년 8월 30일까지 일을 하셨고 마지막에 퇴사하기 직전에 임신하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임신 기간 중에 중요하다는 초기 2주에서 11주 사이에 몰드 공정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셨던 공정은 몰드 공정 내에서도 그 칩이 에폭시를 통해서 이렇게 몰딩하는 공정이 잘 됐는지를 검사하는 업무였는데요. 몰딩이 다 된 설비에서 칩을 꺼내고 그 열기가 가득한 그 문을 열고 칩을 꺼내고 그 칩을 눈으로 직접 들여다보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검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당시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그렇게 위험한지
위험한 일인 줄 알았다면 아마 당장 일을 그만두거나 했을 텐데 당시에는 그런 정보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했었고요. 그 이듬해 99년 4월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당시에는 어떤 질병인지 모르고 한 8개월 뒤에야 선천성 거대결장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그 대장에 신경이 다 분포돼 있어서 대장이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신경이 발달을 안 해서 대장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질병인데요. 이거는 선천적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행히 그 아이는 지금 성인이 돼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배변장애와 생활성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은숙 님이 이 산재 신청을 결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진 못했지만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반도체 온양 사업장이 시작되던 때부터 일했던 김은숙입니다. 반도체 칩에 EMC 재료를 씌워서 보호하는 몰드 공정에서 일했습니다. 공장 설립 초기라 안정도 되지 않은 설비를 혼자서 4대씩 담당했는데 12시간씩을 계속 뛰어다니며 일을 했고 늘 등짝에 땀이 흘렀습니다. 높은 온도의 설비에서 녹은 검은색 에폭신 몰딘 재료에서는 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설비를 세정하는 멜라민에서도 냄새가 났지만 불량을 막으려면 프레스 구석구석 묻어있는 몰딩 재료를 긁어내야 해서 우리는 설비에 머리를 넣고 주걱으로 긁으며 청소를 했습니다. 위험하니 마스크라도 쓰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늘 생산량이 쫓겨서 정신없이 일했고 현장엔 생산량 그래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그 재료들이 그리고 검사에 사용했던 엑스레이 설비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걸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 2달 후 퇴사를 했는데 태어난 아이의 몸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변을 보지 않았는데 황달기가 있고 배가 빵빵해졌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선천성 거대 결장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대장 전체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오랜 세월 수시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오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대장이 없어서 변을 볼 때 늘 설사를 하기 때문에 유치원 다닐 때도 여벌 속옷과 바지를 챙겨서 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잘 자라서 생활하고 있지만 대장이 없는 아이의 불편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암으로 수술을 받았고 또 다른 질환으로 지금도 치료 중입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꼭 산재를 인정받아서 나중에 병원 다닐 때 부담 없이 편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이세 질환에 대한 산재법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더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엄마를 잘못 만난 죄밖에 없습니다. 이세 질환법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신청하는 분은 김성화 님이시고요. 삼성 반도체 기흥 공장 7라인 확선 공정에서 95년부터 일을 했고 2006년도에 첫 임신을 했는데 임신 6주 차에 아예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니 계류 유산되었습니다. 2007년에 두 번째 임신이 되었는데 임신 7개월 시점까지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08년도에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한쪽 신장이 없이 태어났고 식도도 닫혀 있어 곧바로 수술을 해야 했고 한쪽 눈의 시력도 충분히 발달이 안 되었고 달팽이관 이상으로 청력 이상이 있고 약간의 발달 장애 증상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랐지만 아이를 가질 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클린룸은 많은 화학물질들이 취급되는 곳이었고 방사선 측정 장비를 사용할 땐 별다른 보호 장비도 없이 취급을 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일했고 하루 8시간 주야 교대로 내내 서서 일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아이에게 산재가 발생했다고 생각해서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성화 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못했지만 대신 써주신 내용을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회사가 좋았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했던 대기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복지 제도도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사할 때의 설렘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막상 일을 해보니 교대 근무가 쉽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생산량을 확보하도록 압박을 받았기에 자동 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 작업으로 빠르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수십 장의 웨이퍼가 담긴 무거운 박스를 들고 이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차가운 클린룸에서도 땀이 났고 어깨, 다리, 허리, 온몸에서 아프지 않은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반복된 작업으로 손가락 마디마디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여자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부끄러워 손을 숨기곤 했습니다. 위험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웨이퍼가 담긴 박스, 수많은 장비에서 냄새가 날 때도, 설비의 문이 열리며 열기가 느껴질 때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라인에서 대피하였을 때도 그곳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임신 7개월이 지나도록 같은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검사에서 아이에게 기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불안했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괜찮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했던 일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아이의 외형적 모습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선천성 식도 기형이 확인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차가운 수술방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항상 힘들고 두렵고 미안해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이는 신장 한쪽도 없습니다. 한쪽 눈은 발달이 안 되어 계속된 치료를 통해 이제야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청력에도 이상이 발견되어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적장애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또래 아이들과 비교할 때 조금 느린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자라주어 다행입니다. 요즘도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곳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땠을까? 우리와 같은 또 다른 사연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국회와 정부는 이 절절한 피해자들의 고통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피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함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반도체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 손상, 산업재해 인정하라! 국회는 자녀 산재를 인정하도록 산재법을 개정하라! 네,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실 분입니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쉐어 나영 대표님께서 일터에서의 성 재생산 권리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오늘의 기자회견이 그 자체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선언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제주의료원 노동자들의 임신 기간 중 태아에게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 10년이라는 긴 기간을 통해서야 대법원의 인정이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여전히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정을 비롯한 적극적인 개선 논의와 조치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기자회견이 산재를 제기하는 세 분의 노동자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산재 인정과 안전한 노동 환경에 대한 권리 보장을 앞당기는 데에 큰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의료원 관련 판결에서 재판부는 임신 중 태아는 모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산재보상의 근거로서 분명히 짚었습니다. 즉, 임신 기간 중에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로서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이에 대한 사회적 권리를 지닙니다. 단지 태아를 잘 지키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여성 몸의 유기적 일부이기에 이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올해 진행된 낙태죄 폐지, 임신 중지 비범죄화 이후에 보장되어야 할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오직 생산력 있는 인구를 국가의 목적에 맞는 숫자로 유지시키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통제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때문에 유산은 여성 자신의 건강과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보다는 태아를 잃은 사고로 여겨졌고, 장애가 있는 이들은 불임시술이나 임신 중지를 당연한 듯 요구받았으며, 임신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불평등이나 안전의 문제는 오직 건강한 태아를 출산하는 목적과 관련이 있을 때에만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낙태죄를 통해서 여성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태어난 이후의 삶을 존엄성과 평등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는 면죄부를 얻어왔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의 몸은 임신하고 출산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하기에, 안전한 노동 환경에 대한 요구 또한 협소한 모성보호의 관점이 아니라 유해한 노동 환경으로 인한 노동자의 성 건강, 재생산 건강의 침해 문제로서 다뤄져야 합니다. 지금 이 산재보상에 대한 요구 또한 단지 장애나 질병을 지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노동 환경의 문제가 현재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태어나는 사람 모두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사실에 대한 중대한 문제제기로 인식되어야 하고,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이후의 삶의 질을 보장할 책임이 그 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국가에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나아가 이런 관점에서 유해 노동 환경으로 인한 생식 건강의 문제는 임신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임신 여부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산재 보상의 영역으로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제주의료원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성재생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환경 역시 물리적 요건이나 독성 물질뿐만 아니라 과로, 스트레스, 성희롱과 같은 문제들까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엔 여성차별 철폐협약 제11조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유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업무 유형에서 여성에게 별도의 보호 조치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국내법에도 모성보호라는 이름으로 여러 관련 조항들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모성보호가 목적일 때에만 유해 노동 환경을 전제하는 법과 제도의 기준 자체를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시의원은 지난해 낙태죄 폐지 이후에 입법 과제로서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13장은 일터에서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다루고 있고, 그중 46조는 이러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가지며 근로자라는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근로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근로자는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업무 배제 또는 고용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주체는 모든 사람이며,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은 당연한 것이고, 모성보호라는 명분으로 다시금 부당하게 여성의 노동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오늘 이 기자회견과 투쟁이 우리 사회에 아주 중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의 투쟁에 힘껏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터에서의 재생산 권리를 위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자녀 질환에 대해서 국회가 산재법을 개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대법 판결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제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국회를 향해서 산재법 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해주실 분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천지선 변호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지선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작년 3월 29일에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헌법 제32조 제4항, 헌법 제36조 제2항, 헌법 제11조, 민법 제3조, 그리고 이미 유산한 여성과의 비교, 피해 여성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재해를 입은 생명이 태어났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 발생이라는 종전의 정당한 평가를 거두어야 하는가? 요양급여 수급권자는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산업재해법의 규정이 이미 정당하게 평가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는 본질을 무력화시킬 정도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인 원고들의 업무에 기인하여 각 태아에게 선천성 심장질환이 생겼다면 이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후 원고들의 각 출산으로 모체와 태아가 분리되어 독립된 인격을 가진 출산아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각 출산아의 선천성 심장질환에 관한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의의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입법은 모든 노동자의 업무로 인해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경우 업무상 재해임을 입법적으로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소한의 치료를 받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이의 돌봄을 위하여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직업병 목록 및 재해 인정 기준을 추가하고 임신노동자 금지 업종을 실질화하고 그리고 근로자의 직업 환경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시피 이와 같은 법률안들은 발의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나와 있는 법률안들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혹은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산과 사상 관련한 실태조사를 했던 교수님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엄마를 잘못 만난 죄밖에 없다 라고 말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을지 노동자들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산재 신청 서류를 전달할 예정인데요. 오늘 사정상 공단에서 직접 나와서 이곳에서 받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낭독해 주실 건데요. 기자회견 낭독은 반올림 상임활동가 권영은 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 손상 문제는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 반도체 2세 직업병 산재로 인정하고 예방대책 마련하라. 1년 전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2세 선천성 심장질환을 산재로 인정한다고 판결하였다. 그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국가 역시 이러한 유해 요소로부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다.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 손상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과 예방 등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도 이제 1년이 넘게 지났다. 그동안 국가는 노동자들과 그 2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가?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간 보호하지 못하여 발생한 2세 직업병에 대해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도 않았고 산재보험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예방대책 또한 마찬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진행했겠는가?
정부와 국회는 2세 건강 영양 문제가 조용히 없었던 일처럼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애써 외면한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관리되지 않은 생식독성 물질들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며 생식독성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하고 있을 것이다. 2세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고 위험을 줄이지 않는다면 피해는 계속 더 크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오늘 반올림은 3명의 반도체 노동자들과 함께 2세의 장애와 질병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다. 올해의 산재 신청은 여전히 2세 산재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산재보험법 때문에 불승인이 될 것이다. 아마도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바로 각하될 것이다. 그 점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를 신청한다.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같은 아픔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 손상 문제를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대법원이 확인한 국가의 보호해야 할 의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라. 2세 직업병을 산재로 인정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5월 20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반도체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 손상 산업재해 인정하라! 국회는 자녀 산재를 인정하도록 산재법을 개정하라! 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